실무수행평가입니다. 네, 당사는 별별 유통이라고 하고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합니다. 회계기간은 7기가 되겠고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 주세요. 실무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2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이 나올 때도 있죠. 그쵸? 네,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서, 회사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고, 꼭 문제를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이 되겠고요. 수행과제 보시면 회사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서대문 세무서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강남대로 252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죠. 분명히 사업장 소재지가 서대문구로 이렇게 옮긴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사업장 주소 네, 물음표 표시 눌러 주시고요. 요거 내용을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서대문구 해가지고 뒤에 번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충정로 7길 29-11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없네. 그럼 위에 거 뒤에 거 요거 빼두고 이렇게 합시다. 29-11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네, 적용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이렇게 우편 번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주소 나와 있고요. 요게 서대문으로 고쳐졌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업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업태 부분.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도소매업이고요. 통신 판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태 보시면 도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통신 판매업도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네, 더블 클릭 눌러 주시고 네, 통신 판매업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종목은 자파가 맞죠? 그쵸? 네,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1번 문제입니다. 계정 과목 및 추가 적요 등록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보시면 850번에 대한 내용을 가맹점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래요. 그리고 요 내용 입력하라고 합니다. 현금 적요 쪽에다가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보죠. 전체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850번 찾아야 되는데 숫자 아무거나 찍어 주신 다음에 850번 누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지죠. 네, 요거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쵸? 네, 가맹점 수수료로 바꾸래요. 가맹점 수수료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구분을 표시하라고 하죠. 네, 구분 같은 경우에는 4번 경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경비 선택해 주시고 요거 앞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표준 코드라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표준 코드 47번 지급 수수료로 만들라고 합니다. 표준 코드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네, 표준 코드. 네, 요거 많이 놓치시거든요. 네, 더블 클릭 눌러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F2 버튼 눌러 주셔도 될 거예요. F2 해가지고 눌러 보셔도 될 겁니다. 네, 47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밑으로 내려가서 47번 지급 수수료 선택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셔야 되겠고 현금 적요가 있고요. 대체 적요가 있는데 현금 적요 쪽에다가 1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가맹점 띄고 수수료 띄고 현금 띄고 지급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실무수행 두 번째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합니다. 1번 문제 증빙에 의해서 전표 입력하라고 합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료를 입력해주세요. 분계를 코딩해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봄맞이 프로모션 행사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했다.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썼죠. 그렇죠? 왼쪽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네, 신용카드네요. 자, 상품 구매한 게 아니죠.
갚아야 될 돈이 생겼습니다. 상품 구매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고요. 미지급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국민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21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2월 21일자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광고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쵸? 네, 광고 선전비 800번대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12만 원이 되겠고요. 그쵸? 4번 오른쪽 대변 4번 선택해 주신 다음에 F2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F2 버튼 눌러 가지고 미지급금 상품 구매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12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될 돈,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네, 국민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돼 있고,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3월 31일자에 찾으신 금액 돈 빠져나간 게 있네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게 있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그렇죠? 내용 살펴보니까 차입금,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죠.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는 3월 31일자입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31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42만 6천 원 코딩해 주시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통장에다가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F2 눌러가지고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기업은행이네요. 기업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약속 어음 발행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어음을 써주었나 보죠. 각서를 써주었다. 지급 어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보세요. 일단은 분계를 코딩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음이 나왔으니까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수행과제 1번 먼저 하도록 할게요. 5월 11일자에 우리 안전에 상품 외상 매입 대금 중 상품 외상으로 구입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중에서 그 부분을 어음을 발행하였다. 각서를 써주었다. 그럼 갚아야 될 돈이 사라지죠.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이 되겠고요. 외상 매입금 800만 원, 800만 원이 될 것이고, 각서를 써주었다. 네, 지급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는 별별 유통이고요. 각서를 써준 날짜 5월 11일자입니다. 우리 안전한테 800만 원을 7월 10일자까지 갚겠다고 각서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11일자입니다. 날짜 바꿉시다. 5월 11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차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입니다. 8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지급어음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될 돈,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돈이죠. 지급어음도 갚아야 될 돈이에요. 각서를 써준 거일 뿐. 둘 다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F2 눌러서 우리 안전한테 갚아야 될 돈이고요. 이것도 우리 안전한테 갚아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행과제 1번을 한 것입니다. 수행과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해 주세요. 즉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냐 하면 요거 지급어음 찍어 주신 다음에 F3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F3번도 전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데 AT 시험에는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기능모음 쪽 가신 다음에 요거 자금관리 눌러주셔도 됩니다. 근데 F3번은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네, 도움키처럼. 자, 어음 찍어주신 다음에 F3번 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인데 어음에 대한 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음 번호가 나와 있긴 한데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래요.
옛날에 어음 등록해 놨나 보죠. 그러면 F2 버튼 눌러가지고 네, 도움키를 눌러가지고 옛날에 등록된 어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내용 맞나요? 네, 어음 번호 맞죠?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발행 일자, 네, 5월 11일자입니다. 각서를 써준 날짜 5월 11일자는 맞는데 만기 일자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요거 많이 틀리십니다. 안 고쳐줘가지고 만기 일자가 언제? 7월 10일자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요 내용을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2024년도 7월 10일자가 되겠고요. 네,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충정로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국민은행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요 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어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행과제 두 번째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셔야지 이따가 수행평가 할 때 네, 이 내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포장, 배송, 전문 업체인 배송 365에 판매 상품 배송을 요청하고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여기 결론은 요거네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될 것이고요. 우리 회사가 택배비를 부담했습니다. 단어 이름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6월 20일자로 28,000원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6월 20일자군요. 네, 20일자가 되겠고요. 3번 왼쪽 차변에 판매에 대한 운임입니다.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800번대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28,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 28,000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채권 없죠? 채무 없고요. 통장 없습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고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급여와 상여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상여 대장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급여 나와 있고요. 상여 나와 있는데 따로따로 코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고 공제액 합계는 예수금으로 처리할 것. 즉 공제액 요거는 합계 전체 합계 요거 두 개 더해서 요 합계는 예수금으로 처리할 것. 급여 주는 문제가 되겠죠. 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료 설명 보시면 7월분 급여와 상여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해 놨다고 합니다. 자, 일단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급여. 신봉규 과장에 대해서는 380만 원이 되겠고 조성진 대리에 대해서는 320만 원이 되겠고 어찌 됐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급여는 700만 원 줘야 되겠구나.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급여 700만 원이 될 것이고 상여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병규 과장님은 100만 원이 될 것이고 조정진 대리님은 100만 원 되니까 요거 200만 원이 되겠네요. 네,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눠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주면 안 되겠죠?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돈을 떼어 와야 되겠죠. 그걸 원천징수라고 했고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금 해가지고 86만 26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죠.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813만 9,740원이 될 것이네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7월 31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일단 급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급여 800번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801번입니다. 네, 700만 원 코딩해 주시고 3번 왼쪽 차변에 네, 보너스를 줬습니다. 상여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800번대 해가지고 200만 원 코딩해 주시고 4번 오른쪽 대변에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 놓습니다. 예수금 해가지고 금액은 860260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해가지고 8139740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장은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통인가요? 당자인가요?
네, 보통이죠. 네, 보통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6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인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8월 11일자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매각을 했대요. 일단 사용 목적으로 냉난방기가 있었어요. 비품이 있었죠. 그렇죠? 네, 비품이 있었고요. 여기 취득원가도 나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와 있네요. 일단 3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샀었는데 가치가 120만 원만큼 떨어졌대요. 3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3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주시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면 되겠죠. 3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180만 원이 되겠네요. 18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180만 원에 판 거네. 이익하고 손해가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없던 분계가 되겠습니다. 비품이 사라집니다. 취득원가 없애버리셔야죠. 300만 원짜리 샀던 거 없애버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더 이상 필요 없죠. 그쵸? 가치 감소되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처분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줍시다. 감가상각 누계액 120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시고요. 이익하고 손실이 없죠. 그쵸?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8월달 말에 받기로 하였다.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죠. 단어 이름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받아야 될 돈,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도 입력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내용들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그쵸? FAT도 똑같이 나왔고요. 네, FAT도 어려운 축에 속하게 되겠죠. 특히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이라든지 FAT 1급 가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산회계 1급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 반드시 전산회계 1급 가실 분들은 정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공사 미수금 아닙니다. 네, 미수금 120번 쓰시면 되겠고요. 18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 주셔야 되겠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비품이 212번이잖아요. 그럼 213번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 치게 되면은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라고 해가지고 전산회계 쪽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212번의 다음 번호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것이고요. 1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4번 오른쪽 대변에 212번 비품 해가지고 취득원가 30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일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고요. 거래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회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회사 인근에 있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단체 영화 관람을 위해서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기부하였다. 기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왼쪽 차변에 기부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금액은 12만 원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써주시면 되죠. 네. 그쵸? 네. 날짜는 9월 22일자.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기부를 위해서 썼습니다.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죠. 12만 원 될 거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2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 판매를 했나 보죠.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 상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세정제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12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고요. 네, 금액은 뭘로 받았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왼쪽 차변에 현금 2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판매했다. 단어 이름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은 받아야 될 돈이죠. 그렇죠?
받아야 될 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월 1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자가 되겠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1번 현금 20만 원이 될 것이고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4번 오른쪽 대변에 401번 상품 매출 12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요거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서울 용역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 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하라고 합니다. 입력 자료에 수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래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6월 26일 날 입력된 거래는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고요. 현금용 수중을 수취한 거래이다. 일단은 6월 26일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바꾸겠습니다. 6월 26일자 갔는데요. 비품이라고 써져 있죠. 이거 비품 아니잖아요. 이건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거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구입했대요. 그쵸? 판매용 물건, 상품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되겠네. 자, 비품 코드 번호 찍어주신 다음에 F2 눌러가지고 네, 상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상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력 자료에 수정이 되겠고요. 수행과제 거래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입력하세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쵸? 네, 자료 설명 보시면 사업장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대요. 그럼 보험료 아닌가? 비용 아닌가? 자산으로 분명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산 문제할 때 먼저 지급한 비용,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비용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결산 때 해야 될 내용이고 여하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금액은 126만 원이 될 것이고요.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7월 1일자에 들어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바꾸겠습니다. 7월 1일자가 될 것이고요. 내용이 없네요. 그냥 추가로 입력해 달. 그냥 게 입력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죠. 수정이 아니라. 그쵸? 자, 왼쪽 차변에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해가지고 내년도 비용이죠. 물론 나중에 12월 30일 날 결산이라는 것을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될 것인데 여하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네,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126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죠. 까먹을 뻔했네요. 네, 국민은행 보통 예금 통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